나왔네. 취득세에 관한, 그 다음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 한번 찾아보죠. 취득세는 표준세율 구조다. 이건 그냥 뭐야? 우리가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을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 의미 없는 거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다 표준세율 구조지. 지방세니까.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확한 설명이죠. 뒤에까지 꼭 읽어야 돼요. 아니야. 뒤에도 이제 밑줄 치는 습관을 가져. 그냥 눈으로만 봤다. 그리고 나중에 못 봤어요. 이럴까봐 밑줄 치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이제 확실하게 하자고. 그 다음 우리 많이 했어. 안 나온 지가 벌써 한 15년, 20년 됐다고 그랬죠. 차량. 뭐 차량, 기계장비, 그 다음에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 다 필요 없어. 차량만 보면 돼. 차량은 만들면 원시 취득이죠. 사오면 승계 취득이죠. 다른 건 원시 취득도 과세하고 승계 취득도 과세하지만 차량은 만드는 회사는 원시 취득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 바로 그놈이야. 해서 차량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디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따라서 틀린 거 몇 번이 되다?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상속, 증여, 무상승계가 나와 있죠. 유상승계도 과세하고 무상승계도 취득세는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를 받았으면 세금 몇 번 낸다고 그랬죠? 2번. 증여세 내고 취득, 취득세 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상속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건 60일 이내 신고하는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가 돼 있으면 조사할 시간을 3개월 더 줘. 따라서 외국에 주소가 돼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가 된다. 신고 납부까지 밑줄 쳐야 됩니다. 뒤에 뭐가 나올 때가 있느냐? 보통징수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으니까 항상 뒤에를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출제자하고 수험생하고 이거 뭐야? 정신력 싸움이에요. 끈기 싸움. 그래서 뒤에를 꼭 잘 봐야 된다. 오늘부터 우리 마무리할 때는 밑에 끝에 끝날 때까지 밑줄 치란 얘기.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야.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거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란 얘기야. 그럼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잘 봐요.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지나갔어. 그럼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내년 해야지. 한도가 있죠.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럼 고지서를 뭐라고 하느냐?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이건 뭐냐 하면은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결정을 해서 통지한다는 말은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들켰다 이거야. 신고 안 한 게. 그럴 경우에는 고지서 받기 전까지만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일단 고지서가 나왔다. 결정 통지가 됐다. 통지서가 날라왔다. 그럼 신고 기회는 없어. 고지서가 날라오면 항상 돈만 잘 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걸 갖다가 고지서 날라오기 전 우리끼리는 시험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이런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통지는 고지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요거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죠.
취득세. 또 별 표시하려고? 됐어. 여기 있는 게 다 나올 때가 된 거야.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좀 전에 몇 개가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상속. 상속은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니까 또 앞으로 가서 또 X 이렇게 치지 마. 그냥 이대로 공부해 그냥. 불안해 죽겠네. 요거는 뭐냐?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요거는 독립문제죠. 납세 의무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지문에 힌트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 찾으면 돼. 1번 부동산 취득은 그리고 또 하나 세법에는 앞에 법규가 무지 많이 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국토 다 필요 없어. 법규는 읽어보지 말고 포인트가 뭐냐?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등기 등록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옳은 지문이 되겠죠. 아까랑 조금 말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죠. 주택법 볼 필요 없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누가 취득자가 된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에까지 읽어야 돼요. 그럼 시험에 다음에 뭐가 나오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맞게 나오고 뒤에서 틀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아껴둔 거예요. 이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옳은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 하면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나왔다. 직계가족이 나왔으면은 단어만 봐요. 뭘 보느냐? 매매. 아무리 가족끼리도 매매가 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뭐가 된다? 입증.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요. 입증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야. 그럼 입증이라는 말이 나오면 남남처럼 유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매만 알면 됐지 앞에 직계 존비속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매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 다음에 4번 보죠. 똑같아. 얘는 뭐냐? 우리가 교환이 포인트죠. 우리가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교환했다. 그러면 내 걸 이전 등기 해주고 아버지 걸 이전 등기 받았어. 등기가 이전이 된다는 건 대가를 준 게 입증이 됐다는 얘기야. 등기가 된 거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 항상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무상이 틀렸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셔? 그래서 직계비속, 배우자가 나왔을 때는 단어 뭘 보면 되느냐?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가 나왔으면 가족끼리도 항상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물론 매매가 됐으면은 입증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교환이나 경매, 공매는 입증이란 말이 없어도 요거 자체가 입증이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교환, 공매, 경매 나오면은 앞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쓰셨어? 아이고 그 기본서에 다 써놨는데 경강펜도 돼 있는데 기본서 어디 갔죠? 어디든지 모르죠? 그중에 특히 세법 기본서 어디 있는지 못 찾죠? 갖고 있다가 제발 개업해서 사무실 책장에다가 껴놓지 말고 폐지 할머니들이 좋은 일 좀 쓰게. 항상 얘기죠. 개업을 했으면 이런 거 쓰면 좋아. 민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돼. 세법은 바뀌니까. 물론 공법도 바뀌지만 민법 이런 건 필요하니까. 중개사법 이런 거 좋아요. 왜 거기에다가 예상 문제집을 꽂아놓는다는 얘기야. 야, 앞으로 이런 거 좀 나 갈 때마다 그거 보면 하도 신기해 죽겠어. 왜? 동영 모의고사도 꽂아놓지. 그런 거 말고 필요한 실무책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은 책이 없어서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공간이 많아서 집어넣는 건 내가 이해는 하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준비가 덜 된 분들 같아. 노노노. 합격하신 분들만. 얼마나 웃긴다. 예상 문제집을 꽂아놨어요. 다시 시험 보실래나? 자,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어요. 납세 의무다. 틀린 것 몇 번이 됩니까? 4번. 요거는 포인트가 요거죠. 교환, 경매, 공매는 가족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어이구, 지문이 길어. 나올 때가 돼서 또 집어넣은 거야. 취득세, 납세 의무다. 틀린 것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볼게요. 1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이건 항상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뒤에 채무 상당액이냐 제외냐 이게 포인트죠. 찾아볼까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 맞아요. 채무액 상당이니까. 그 다음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대가 입증이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나왔을 때는 입증이란 말이 있어야 유상이 되는 거고, 입증이 되지 않았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상. 무상은 증여가 되는 거죠. 요 지문 이해가시나?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요거 따로 하나만 나왔었죠. 근데 두 개가 같이 나왔다는 것, 뒤에까지 꼭 읽어봐야 된다. 입증이 안 되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정확한 얘기. 2번 보죠. 위 1번의 경우에 채무 상당 이외의 자산. 그러니까 잘 봐요. 1번 채무 상당 유상이야. 채무 상당 이외의 것은 무상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증여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보세요.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또 따라다니는 게 있죠. 채무냐? 채무제외냐? 채무는 유상이고 채무제외는 무상이 되는 거죠. 기억들 하셔? 아니야. 오늘 개강날이야. 우리는 매일 개강합시다. 오늘 40문제 설명 잘 듣고 이해되고 다음에 또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고 시험 때까지, 그리고 또 시험 끝나자마자 월요일날 또 학원 나오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분 있을 것까? 그리고 여러분 합격하신 분들, 불합격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일요일날 아침 10시만 되면 나도 모르게 손이 막 몸을 긁어. 필기하는 거예요, 지금 10시부터. 거기 1년 동안인가 이게 직업병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허무한 게 있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너무 열심히 고생하시느라 힘드시니까 갈 데가 없어. 월요일날 아침은 됐는데 갈 데가 없어. 이게 소속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무기력될 수도 있어. 합격한 분, 불합격한 분 똑같은데 합격한 분은 갈 데 없어도 좋아. 눈 뜨니까 막 웃음이 나. 잠도 안 오고. 불합격됐으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게 참 1년간 고생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2달간 올인하면은 시험 끝나고 월요일 날 아침, 일요일 아침부터 해서 저절로 눈이 뜨게 되고 아침부터 기분 좋아요. 애들 맛있는 거 먹이고 남편한테 잘하고. 그죠? 남자분들이면 이제 애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냥 뭘 해도 누가 나 때려도 그냥 기분 좋아.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2달간 올인하면 되는데 그중에 세법은 오늘 첫날입니다. 지금 7개 했지만 다 이해는 가셔? 근데 다 틀렸어? 그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3번 요거 나왔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을 했으면 가액이 증가하죠.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죠. 이럴 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 변경이 나왔으면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러니까 변경이 됐대.
힌트가 나왔어.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변경 시점의 소유자란 얘기야. 아주 문제 힌트를 주잖아. 옳은 얘기. 그 다음에 4번. 큰일 났어.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밑줄 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몰라 이거. 세법은 아까 얘기했잖아. 법률 쳐다보지 마. 몇 점 몇 항 볼 것도 없어. 그럼 포인트 세법에서 찾는 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열심히 읽었어. 67조가 뭔지 몰라. 근데 또 법률이 나오는 거야. 일단 갖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부수 정원인데 요거예요. 정원이 나왔을 때 건축물의 부수 토지다. 요거 두 가지 설명드릴게. 땅만 만들었어. 조성을 했어. 토지만 조성을 했어. 건축물이 없어. 그럼 여기에다가 부수되는 정원시설을 만들었어. 그럼 이 정원시설, 부수시설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보느냐? 토지 소유자. 토지를 조성했으니까 이 부수되는 정원시설은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가. 그런데 토지를 조성했다가 건축물을 지었어. 건축물을 짓고 정원시설을 부대적으로 만들었어. 이럴 때 정원시설은 누가 취득자가 되는 건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 두 가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힌트가 나오잖아. 정원이 어디에 있느냐? 건축물에 건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이래. 그럼 누가 취득자가 된다? 건축물 소유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토지의 소유자.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셔? 그럼 시험에 요게 나오죠? 조성된 토지에 부수되는 정원시설을 만들었다. 건축물이 없어. 토지만 조성이 됐대. 그럼 정원시설은 누가 취득자가 되는 거죠?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 이건 뭐 법률 필요 없고 단어에 힌트가 주어져. 토지만 있었다. 그러면 정원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을 짓고 정원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취득자가 된다? 건축물의 소유자. 두 가지 이해가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요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따라서 틀린 거 몇 번이 된다? 여기서도 재미나는 출제규칙. 일부러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이상한 법률을 갖다 하나도 아니고 둘 집어넣었어. 여기서부터 지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뒤에 답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보던 법률들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답 찾기가 좀 쉽게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법률은 아예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신탁법 읽을 필요 없어. 누가 되느냐?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항상 취득세 누가 내야 된다? 위탁자. 그런데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는 건 위탁자가 팔았다는 얘기야. 그럼 팔았으면은 두 가지가 있어. 위탁자, 옛날 주인은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고 새로운 위탁자, 신위탁자는 취득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는 건 재산은 수탁자에게 맡겨놓은 상태에서 매매가 됐다 얘기야. 따라서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만 위탁자 지위가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다. 이 말은 뭐냐? 소유권 넘어갔지만 형식상의 이전이란 얘기야. 형식상의 이전은 양도로 볼 수도 없고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완전히 사실상 이전이 돼야 넘어간 사람은 양도소득세 내고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옳은 얘기.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이 될까? 4번. 요 두 가지 이해가요? 정원시설인데 토지만 있는 상태다. 그럼 토지 소유자.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그럼 건축물 소유자가 된다. 끝! 이러면 되겠죠. 딱 두 가지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9번. 요번에도 나오죠. 취득세, 취득시기다. 요건 동그라미 안 쳐도 아까 거 재탕할 수 있잖아. 그죠? 취득세랑 취득시기. 아주 이럴 때 흐뭇하고 좋아. 자, 그러면 취득시기, 취득시기다. 틀린 것은 자, 단어 공매. 공매는 뭐냐?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은 언제가 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물어볼 때 이전의 시를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자, 사실상 잔금일이야.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이전에,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대. 잔금일이 빨라, 등기일이 빨라. 그럼 언제가 된다? 등기를 취득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항상 이전에가 나오면 뒤에 날짜가 빠른 날이라고 그랬잖아. 이전에. 그 다음에 2번. 얘는 유상승계, 무상승계 필요 없어. 취득이 무효가 되는 거, 반품이 되는 거. 반품이 되면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 신고하고 60일 이내 반품해야 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일단 등기가 됐으면 무효가 안 돼. 무조건 취득으로 가. 등기를 안 한 다음에 반품을 하면은 무효로 봅니다. 취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이 포인트야. 유상승계, 무상승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으니까. 볼게요.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도 해제 전에 이미 등기 등록이 됐대. 등기 등록이 됐으면 무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맞죠? 그럼 얘랑 2번, 3번이 똑같은 거야. 3번 보니까 취득 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때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똑같은 문제인데 2번은 취득으로 본다. 맞고요. 등기가 됐으니까. 3번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단 등기가 되면 반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끝. 그 다음에 4번 나왔죠. 자, 토지의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우리가 지목이 변경되면 날짜는 2개가 정답이라고 그랬어. 공부상 변경된 날, 사실상 변경된 날 2개가 다 나와야 정답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또 보죠. 변경일 다음에 이전의 시가 또 나왔어.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대. 그럼 변경일이 빨라, 사용일이 빨라. 그럼 언제가 된다? 사용일이 취득일로 본다. 맞는 얘기죠. 뒤에까지 꼭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법률 쳐다볼 필요 없죠. 우리가 뭐예요? 건축한 건축물, 자가건축물이죠. 자가건축물이다. 그러면 증권검사 증명서, 증공인가증, 이게 바로 사용승인서 개념이 되겠죠. 사용해도 좋아. 그러면 내주는 날,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일, 날짜가 2개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9번 취득시기 틀린 건 몇 번이 된다? 3번. 반품이 됐을 경우에는 등기 등록 여부를 꼭 보라고 그랬죠? 일단 등기 등록이 됐으면 취득으로 본다는 것.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세는요, 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고, 항상 취득일, 양도일이 나오면 이전의 시가 꼭 지문 하나씩은 나온다는 것. 근데 이전의 시가 뭔지 알아요? 이름까지 써서 이전에 또는 이 성은 빼고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걸 올해부터 내 컨셉이 이전의 시라고